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전쟁이죠. 여러분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특히 죽음이 내 임종이 임박했다.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제가 20년 전쯤에 신경외과 전공의일 때죠. 그때 유럽을 조사해온 한 강사가 실제로 유럽 사례를 취재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90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60대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다닐 때마다 60세 딸이 부축을 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됐어요. 24시간 케어하는 치매센터는 사설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90세 엄마와 60대인 본인의 소득은 연금밖에 없어요. 지금 삶이 어떠세요? 물었더니 그 딸은 제 삶은 재난입니다. 고령화는 재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스프 컨트리뷰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고령화란 65세가 돼서 직장에 은퇴한 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못 버는 고령자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에서 정말로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장수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번 의대 증원을 하는 정부의 제1차 목적이었죠.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안 하죠. 병원 누가 제일 많이 가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죠? 2021년 기준에요. 65세 이상 한 명이 의료비 쓰는 게 41만 원이에요. 전체 한 명은 15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죠. 2배가 넘죠. 그리고 이 65세 이상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액은 2025년에 59조 원, 2035년에 130조 원, 2060년에는 39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의료보험에 책정된 부분은 다 이제 속별로 이렇게 다 걷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은 다 일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덜 짓고 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 25조 원 남았어요. 25조 원을 지금 상태로만 유지해도 2028년에 고갈됩니다. 왜냐면 사용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필수 의료 패키지 무슨 패키지에서 어떻죠? 늘리고 있죠. 이쪽 부분을.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덜 짓고 갈 되겠죠. 덜 짓고 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많이 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베이비 붐 시대 마지막이거든요. 1974년생 만으로 50세입니다. 제가 65세가 돼서 돈을 못 벌기 시작할 때 그때의 간병비와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이 낳으셨잖아요. 본인의 인구만큼. 그래서 저희는 지금대로 내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의료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차 탄 저와 저의 윗사람들은 달라요. 적게 낳았잖아요. 제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이 받으려면 여러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빠져 있죠.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요. 저희는 수혜자예요.
무조건 무조건 다 보장해. 죽을 때까지 다 보장해. 더 보장해줘. 라고 해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령안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열돼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게 얹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큰 거야. 뭐야, 니네 더 내줘. 우리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니네도 니네 밑에 애들에게 해.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소멸이고요. 예를 들면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인 건 아시죠?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떠난대요. 내가 독일 사는데 내 월급의 절반을 떼어가요. 의료비와 무슨 뭐 연금 이런 걸로. 근데 저쪽 보니까 덜 떼가네? 그럼 옮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와 연금으로 걷어간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젊은이들이? 유럽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는 자식만 부양하면 됐다. 부모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은 자식도 부양하고 부모도 부양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낳는 거다. 이 이중고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만 선택하자. 부모까지 부양하고 딱 나까지만. 이런 겁니다. 그럼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이웃 나라 일본 볼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가장 빨라요. 원래 일본은 노인들의 그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0%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고령화되면 의료적 수요 되게 늘어나니까 병원 많이 지어. 의료인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뽑아.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적용들 팍팍팍 해.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돈이 확 떨어지는 돈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가 연구를 했어요. 2040년 일본 의료비와 간병비가 2023년보다 63% 증가한 89조 엔. 그런데 이때 세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최대 66조 엔. 그러니까 해마다 2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의료비와 간병비로 발생하는 겁니다. 200조 적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감당하거나 그걸 셀프 케어라고 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2040년에 20세에서 65세 돈을 버는 젊은이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간병비와 의료비로만 부담해야 될 게 1인당 해마다 4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7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20%를 올렸고 최대 140만 원까지 해마다 더 내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거기다가 일본의 고령화를 위해 준비했던 병실들은 다 문을 닫고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걸을 수만 있으면 다 집에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편의점에서 그냥 약처방에서 스스로를 견뎌내게, 스스로를 치료하게 해요. 일본은 노인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한 50% 정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비급여 비용으로 227만 원, 25만 엔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곳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것은 한 달에 50만 엔, 454만 원 정도를 내야 해서 일본인은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90일이 지나면 퇴원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 죽음이 임박했다. 임종이 갖고 와서 막 한다. 그러면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죽는 순간, 이런 위태로운 순간을 우리는 케어할 여력이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 도생하십시오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위중하면 중환자실로 가죠. 그런데 일본은 중환자실이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간다. 왜? 돈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난적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게 전쟁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죠.
먼저 대비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고령화에 되니까 우리 의료 수요 늘어날 거야. 그러면 그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외국인 의사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 볼게요. 영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상의료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돈을 병원에 갈 때 안 낸다는 거지 그 비용을 영국이 거저되는 건 아니죠. 영국은 의료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간호사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의사들의 봉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영국의 명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개인 병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런던 클리닉, 나쁜 의료를 기다리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의료비를 낼 결심이 섰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영국의 사설병원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로 비싸죠.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영국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의사를 수입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신규로 등록하는 의사의 외국인 비율이 62.4%입니다. 그런데 1위가 인도고요. 2위가 파키스탄, 3위 이집트, 4위 나이지리아, 5위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건 후진국의 의사를 수입합니다. 이 보건 후진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국 고령화로 의사 부족한 건 맞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수단은 더 의사가 부족합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건 난 모르겠고 수입할 거야. 그래서 62.4%가 수입한 거예요. 왜요? 돈 때문입니다. 영국은 의대생서부터 전공의 과정까지 모든 걸 영국 정부가 다 내요. 그런데 영국의 자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은 매년 10%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전망은 30%까지 빠져나갈 것 같다. 그들을 붙잡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의 전문의들 딱 들어왔더니 전공의 비용보다도 안 들어. 싼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막 파업 많이 했거든요. 외국인 의사를 많이 들여놨더니 이 파업하는 힘 되게 약하게 할 수 있었어. 영국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 도입하면 미국, 독일 의사, 영국 의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처럼 외국인 의사를 도입할 여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영국이 식민지로 했던 나라서 영어는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국 의사로 이게 교육시키는데 큰 돈은 안 들어요. 그래도 15년간 15조 원이 넘어요. 우리는 돈이 더 들어요. 우리는 고령화 의료 대책을 낭만적으로만 얘기해왔습니다. 국가 간병 책임제, 국가 치매 책임제,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낭만적인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냥 똑바로 이게 아셔야 된다고요. 돈을 못 버는 노인은 늘어나고 돈을 버는 젊은이는 줄어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재정이 언제 고갈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줄여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비는 줄여야 됩니다. 특히 노인 관련 의료비는 더 보장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 싫어. 내가 그동안 내었던 게 있는데 저항할 거예요. 스스로 줄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줄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상인 우리 세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식의 일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는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오늘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